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거용의 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긴 합니다. 그 이유는 전세라는 제도가 받쳐줬기 때문에 월세가 저렴했었는데요. 전세 제도가 없어진다? 그럼 당연히 저희도 다른 나라처럼 월세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는요. 네, 안녕하세요, 적자입니다. 이제 2025년 1월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을 어떠한 투자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최근 보면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가 좋지 않은 이 상황에서 투자 계획은 잡아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 투자 방향성을 잡을 때 경제 상황에 맞춰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수도권의 1인 가구입니다. 점점 결혼하는 일은 줄어들고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죠. 이걸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지만 막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인 가구에 대한 포커스를 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유일하게 확장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1인 가구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의 투자 포인트라고 해서 블로그에 대한 포스트를 많이 했는데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34.5%를 차지한 1인 가구는 2030년도에는 40%가 넘을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급증함으로써 변화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바로 월세 시장입니다. 월세 시장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전세가 부동산 하락기를 겪으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생겼어요. 그 드럼이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작은 보증금에 높은 월세를 주더라도 큰 돈을 주지 않겠다, 집주인에게. 전세 제도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전세 제도가 점점 후퇴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당연히 월세라는 제도가 더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거용의 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긴 합니다. 그 이유는 전세라는 제도가 받쳐줬기 때문에 월세가 저렴했었는데요. 전세 제도가 없어진다? 그럼 당연히 저희도 다른 나라처럼 월세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는요,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도 다른 오피스텔이 아닌 경기도, 서울, 인천,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을 볼 것이고요.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도 저는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을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하철을 이동하는 시간, 갈아타는 시간, 내려서 가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생각해보면은 두세 정거장 더 먼다 하더라도 역세권에 있는 곳을 선호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것은 수익률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나만의 기준점을 정하고 난 다음에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받고 싶은 월세가 있어. 그거를 투자했을 때 나오는 월세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금액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는 마지막 포인트, 세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는 부동산 경매, 공매로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요, 공매 중에서도 신탁 공매를 저는 더 추천합니다. 신탁 공매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신탁 공매 같은 경우에는 신축 같은 경우에 신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신탁을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건물을 많이 짓는데요, 건물에 대한 잔금을 주지 못해서 신탁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신탁으로 나와 있는 부동산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신축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축 1호 된 오피스텔만이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1년만 아니고 1년, 2년, 3년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축보다는 신축을 매입을 해야지만이 내가 나중에 매각을 할 때에도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신탁 같은 경우에 많은 호수가 나옵니다.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 개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에 10개가 나왔어. 그럼 10개 중에 하나는 2억, 하나는 1억 8천, 하나는 1억 9천, 하나는 2억 1천, 하나는 1억 7천, 이런 식으로 각각이 낙찰가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10개 중에서 낮게 받아갈 수 있는 물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탁을 유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탁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신축을 했을 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즉 그 말은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공사 비용을 못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공사 비용에 대한 유치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저희 2025년도에 대한 투자 계획을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024년 12월 31일인데요. 제가 입찰한 오피스텔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67 420호 519호 617호 이 3개의 물건을 입찰할 것입니다. 이 물건도 신탁 공매로 나온 거예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감정가가 1억 8,900만 원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분양가가 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억 8,900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지냐 그러면 2억 1,4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족장님, 그러면 위치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해당 물건에 대한 위치를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8호선 수진역에서 1분 거리입니다. 1분 거리. 요 몇 미터냐 지금? 38m. 그렇죠. 8초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을 입찰할 것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제가 찾아보니까 월세는 1,090만 원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은 1,090만 원에 나와 있지만 제가 임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 빨리 빼고 싶으면 80, 조금 기다릴 것 같으면 85까지는 무난하다. 90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중간 가격인 85로 생각을 했습니다. 1,000에 85, 이게 바로 시세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물건은 정확히 1억 1,400이고요.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1억 1,500이라고 하겠습니다. 1억 1,500에 낙찰을 받았어. 자, 그러면 대출이 90% 나옵니다. 그럼 약 한 1억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자를 낸다. 그러면 50만 원 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받는 월세는 85만 원입니다. 그러면 85 마이너스 50만 원 하면요 35만 원. 나는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순수 매달 35만 원의 월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인수해야 될 금액이 있긴 합니다. 1,000만 원.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세입자 나갈 때 또는 세입자를 맞추면서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은 실투자금 2천만 원 투자를 해서 매달 35만 원이 나에 들어온다. 저는 이러한 투자를 좀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세 가격이 1억 5천이 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매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물건을 계속 찾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 봤던 저의 모습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족장이라 그러면 되게 크고 되게 대단한 걸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트렌드에 맞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방향성을 잡았을 뿐입니다. 이런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2025년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은 얘기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물론 경제가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떠한 투자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10년 뒤의 미래가 바뀐다고 생각하니까요. 2025년 여러분들도 투자 방향성 잘 잡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낙찰이 될지 모르겠네요.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5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